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473원, 지난해 6월 1,350원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반년 만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와중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이 6,700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하고 있지만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2월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언급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위완화와는 반대로 엔화하고는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 위안화하고는 동조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화는 지금 동조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외환 시장의 주요 거래 주체들이 원화를 엔화에 묶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보다 금리가 낮고 확장 재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등 양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확정되면서 이런 시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헤지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도 싸고 약화될 수 있는 통화를 갖다가 숏이라고 하죠.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 통화를 갖다가 사는 거죠. 그게 달러예요. 또 한국과 일본은 수출 분야가 매우 비슷해 한 나라 통화가 약세로 전환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동조화로 엔화 약세가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이 탈동조화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20억 달러 안팎의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풀며 원화값 방어에 나섰지만 잠깐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20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3.8원 떨어진 1,477.5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10거래일 연속 하락한 건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거래일 연속 떨어진 사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외환 당국의 강력한 개입에도 원화값이 계속 추락하는 건 달러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장의 예상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외환 당국도 시장의 일방적인 기대감과 쏠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독일의 4.3%나 중국의 4.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고비가 4월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65억 달러가 빠져나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올해 4월에는 환전 수요가 70억 달러 넘게 몰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전의 환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환은히 줄여주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글로벌 주요 64개국의 통화 가치 가운데 우리 돈 원화 가치가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나라 원화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가 86.58까지 떨어지며 주요 6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88.88까지 떨어진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를 주요 64개국과의 무역 교역량을 반영해 가중 평균한 수치로 우리 돈이 다른 국가들의 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달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외환 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11월 말 당시와 비슷하고 지난해 3월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며 명목 실효 환율이 89.29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64개국 가운데 4.89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명목 실효 환율 지수를 보인 국가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터키가 16.27로 그 뒤를 이었고 70.14의 일본과 86.01을 기록한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5번째로 낮았습니다. 미국 달러의 명목 실효 환율은 지난 6일 기준 103.15로 기준선 100을 상회하며 고평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역시 같은 날 107.71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 외에도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 또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87.05로 집계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말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원화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